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한쪽 다리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양쪽 다리가 함께 저리거나 양쪽 다리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협착증 중 치료가 어려운 증상.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 협착증은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허리 협착증 증상이 잘 치료가 안 돼요. 여러 치료를 받아봐도.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엉치 통증이나 다리의 저림, 이런 허리 협착증 증상은 매우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엉치 통증이나 다리의 저림이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둘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는 어떤 경우이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허리 협착증인지 어떻게 알죠? MRI를 보고 알죠. MRI를 보고 척추 내부에 구조적 협착이 있으면 허리 협착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조적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적 협착이 적어도 오히려 증상은 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허리 협착증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 구조적 협착 외에도 유착, 혈액순환 정도, 이 세 가지 요인이 허리 협착증 증상을 결정짓게 돼요. 즉, 구조적 협착이 심해도 유착이 적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면 허리 협착증 증상이 심하지 않죠. 그런데 구조적 협착은 얼마 없는데 유착이 심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럼 증상이 심해지게 돼요. 자, 제가 치료해 보니까 한쪽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유착과 혈액순환 중에 유착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디? 추간공. 왜? 이 추간공이 바로 신경과 혈관이 다리 쪽을 향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이 구멍이 추간공이죠. 이 구멍을 통해서 다리 쪽으로 신경과 혈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주변에 유착이 많으면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착이 양쪽이 똑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쪽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 심한 쪽에서는 신경과 혈관이 유착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서 증상이 일어나고 다른 쪽은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착을 해결해주는, 추간공의 유착을 해결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혈관 기능, 혈액순환 기능을 개선해주면 좋다. 그런데 양쪽에 증상이 있다. 양쪽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유착이 양쪽에 심하게 있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있지만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혈액순환 능력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증상이 있을 때는 유착과 혈액순환 중에 혈액순환 기능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동시에 유착을 해결하면 되더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냐면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한쪽만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고요. 어떤 분들은 양쪽에서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고 잘 관찰해 보니까
MRI만 보고 구조적 협착만 어때요? 이것만 치료하려고 해서는 한계가 있더라. 유착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치료해줘야 되는데 유착 중에서도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추가항공의 유착 해결을 잘 해주면 한쪽에만 증상이 있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더라. 또 혈액순환 기능, 혈관 기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 기능을 개선해주면 양쪽에 허리협착증 증상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더라. 예, 제가 진료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항공의 유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혈액순환 기능, 혈관 기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항공에 이 신경이 나온 이 구멍인 추가항공 주변에 유착이 있어요. 유착은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진 겁니다. 이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을 풀어야 돼요. 푼다는 것을 송해라고 합니다. 풀어내야 돼요. 송해. 풀기 위해서는 침 끝의 모양이 미세한 칼날 모양인 특수한 침이 필요하다. 미세한 칼날이라 그래서 칼도자에서 도, 진짜 도침이라고 합니다. 도침이 필요하더라. 근데 도침은 길이가 있어. 길이가 3cm짜리도 있고 4cm짜리도 있고 8cm짜리가. 자, 이 추가항공은 몸의 바깥쪽에 있을까요? 깊이 있을까요?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 도침을 활용하여 잘 치료해줘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움이 된다. 어쨌든 추가항공의 유착은 도침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자, 혈관 기능 개선은 어떻게 할 거냐? 자, 한의학은요, 인체를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그러면 갈비뼈가 있지 않습니까? 갈비뼈 끝, 그리고 배꼽이 있잖아요. 예. 자, 갈비뼈 위에 부분을 뭐라 그래요?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윗상자를 써서 상초,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배꼽까지를 뭐라 그래요? 갈비뼈부터 배꼽까지를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초 이렇게 합니다. 배꼽 아래를 하초라 그래요. 그래서 상초를 치료하는 약, 중초를 치료하는 약, 하초를 치료하는 약이 다 달라요. 상초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 중초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 하초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이 달라요. 자, 그러면 허리협착증은 상초, 중초, 하초 중에 어디의 병인가요? 허리협착증의 여러 증상들은 엉치나 다리, 배꼽 아래, 즉 하초로 나타나죠. 허리협착증은 하초의 병입니다. 한의학의 여러 처방 중에서 하초를 치료할 수 있는, 하초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이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일상에서는 발끝치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 잠을 자기 전에 누워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쳐보십시오. 누워서. 처음엔 잘 안 되는데 나중엔 되게 됩니다. 발끝을 누워서 3분에서 10분 정도 톡톡 치는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된 채로 잠에 들기 때문에 어때요?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을 통해서 혈액순환 기능이 개선되죠. 또 맨발 걷기. 맨발 걷기 많이 하시죠? 하루에 30분씩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그러면 허리협착증 증상이 엄청나게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허리협착증의 여러 증상 중에서도 물론 모든 허리협착증 치료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엉치나 다리의 증상과 통증은 더더욱 잘 해결이 안 되더라.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한쪽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양쪽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나타나는 사람은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추가항공의 유착을 해결하는 도침치료가, 양쪽에 나타나는 분들은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초를 치료하는 한약 처방도 있을 수 있고 발끝치기, 맨발 걷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상 마치고요. 허리협착증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